고향은 정지용이 1932년에 지은 것입니다. 고향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이기는 하지만은 그 이전에 고향을 그리며 지은 향수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내 고향 같지가 않다. 그리던 고향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용은 이 시를 1932년에 발표했습니다. 나라 잃은 지 어언 20여 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신음하던 때입니다. 정지용이 고향시를 발표한 이듬해인 1933년 작곡가 최동선이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고향이 가곡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뇨. 산권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꽃 진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불비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 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여기에서 고향은 정지용의 고향인 옥천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조국 강산일 수도 있습니다. 고향의 산천은 예나 다름없으나 마음은 먼 항구를 떠도는 구름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맨 마지막 연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으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고향에 왔지만은 그리던 고향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9년 전인 1923년 휴문고보 졸업 직후인 이해 4월 그의 나이 22살 때 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로 시작되는 향수는 고향에 대한 애틋한 정이 듬뿍 들어있는 시였습니다. 향수에서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고 읊었던 그 고향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낯선 고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지용은 1923년부터 29년까지 6년간 일본 교토의 도시자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제 치하의 조국 강토에 돌아와서 어찌 허망한 느낌이 없었겠습니까? 귀국해서 쓴 고향은
일본에서 유학 시절을 보내면서 깊은 민족적 자각이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은 해방 이후 6.25 이전까지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불려진 가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정지용이 월북으로 오해를 받는 바람에 정지용의 가사로 된 고향을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정지용이 월북으로 오해를 받은 이유는 그가 해방 후 한때 좌익문학단체인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입해서 활동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지용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다음해인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우익 전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보도연맹에 자진 가입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3일 만에 인민군 손아귀에 들어가자 녹번리에 살던 정지용은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정지용같이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했던 사람들은 자수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지용은 북의 정치 보위부에 자수하러 간다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두 사람도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당시 이광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에 북송됐습니다. 정지용 역시 납북된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에서 납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지용은 그해 10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지용이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가장 유명한 가곡인 고향의 멜로디에 박화목 시인이 망향이라는 제목의 새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것이 또 널리 불렸습니다. 그 뒤 작곡가 최동선의 유족들이 최동선 작곡가와 가깝게 지냈던 이은상 시인에게 다시 가사를 의뢰하면서 그리워라는 똑같은 곡에 다른 가사를 붙인 세 번째 가곡이 나오게 됩니다. 정지용이 월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반세기가 지난 후에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정지용이 6.25 전쟁 때 월북한 것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그 후 남한에서 그의 작품은 일절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러한 금지 조치는 1988년에 와서야 풀렸습니다. 38년 만에 해금입니다. 그러면 정지용은 북한에서는 대접을 받았을까요? 정지용의 작품은 북한에서도 금지 대상이었습니다. 전쟁 전에 우익으로 전환했던 반동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정지용의 작품은 남한보다 4년 늦게 1992년에야 김옥, 김소월, 신채호, 한용운 등과 함께 해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지용이 사라진 뒤 반세기 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6.25 전쟁 직후 북의 정치 보위부에 자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아버지 정지용을 찾으러 둘째 형과 나갔다가 역시 행방불명됐던 정지용의 셋째 아들 정구인이 2001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남한에 있는 아버지 정지용과 큰형 정구관을 찾는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정지용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6.25 때 서울에서 납북되어 평양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이해 9월 25일 미군의 평양 폭격 시 사망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울 인근 소요산을 지나 북으로 가다가 미군기의 기총소사에 사망했다는 설입니다. 아무튼 전쟁통에 어디선가 죽었으나 아무도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과 북의 아들들이 흩어져 살았으나 아버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북의 아들은 아버지가 남한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정지용 때문에 남은 자식들은 남에서는 월북자의 자식, 북에서는 반동의 자식이 되어서 남북 양쪽에서 모질고 슬픈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에 살던 삼남 정구인은 2001년 2월 서울에서 큰형 구관과 누이 동생 구원을 51년 만에 만났습니다. 모친 송재숙은 1971년 서울 역촌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2000년대에 나온 북한의 조선 대백과 사전에는
정주영이 1950년 9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 속에서 가곡이 되어서 일제 때부터 유명했던 정주영의 고향은 수십 년간 역사의 수면 아래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1988년 남한에서 정주영의 시가 해금된 후 고향도 당연히 되살아났습니다. 고향과 더불어서 그의 대표시 중 하나인 향수는 1989년 대중가요 작곡가 김희갑 씨가 새로 곡을 붙였는데 통기타 가수 이동원과 서름대 교수인 테너 박인수가 듀엣으로 불러서 히트를 했습니다. 향수는 최동선도 이전에 곡을 붙였고 명태의 작곡자 변은의 곡도 있습니다. 고향이 살아나긴 했지만은 오랜 세월이 흐르고 가곡 팬들도 망향이나 그리워 등에 익숙해져 있어서 고향이란 가곡은 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년에 들어와서 그래도 과거보다는 자주 고향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김성애 씨가 부른 고향을 들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